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 ARK 인베스트의 자율물류 시장 전망 보고서랑요, 서브로보틱스 분석 자료, 이거 좀 깊게 파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핵심 정보랑, 통찰을 빠르게 찾아내는 게 목표입니다. 네, 특히 그 ARK 인베스트 예측이 인상 깊었는데요. 2030년까지 자율배송 시장이 8,600억 달러 규모라니 어마어마하죠. 8,600억 달러요? 와, 정말 큰 숫자네요. 이게 그냥 단순히 물건 배달하는 시장만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게 음식 배달한 1,600억 달러, 소포가 2,800억, 그리고 대형 화물 운송까지 포함해서 4,200억 달러. 다 합친 규모입니다. 와, 그렇게 세분화되는군요. 그럼 ARK는 왜 이렇게 크게 보는 걸까요? 성장 동력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요. 일단 기존 운송 시스템이 좀 한계가 있잖아요. 비효율적인 면도 있고. 네, 그쵸. 비용도 많이 들고. 맞아요. 거기에 이제 효율화, 자동화 요구가 계속 커지고 있고요. 당연히 자율주행이나 AI 기술 발전이 이걸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고요. 기술 발전. 네. 그리고 도시화가 심해지면서 그 마지막 배송 단계, 라스트 마일 배송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복잡해지니까 여기서 자동화 니즈가 폭발하는 거죠. 비용 절감 효과도 클 거고요. 아, 그러니까 여러 요인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이게 거의 미래형 인프라로 자리 잡을 거다 이런 전망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직 초기 시장이지만 성장세가 아주 빠르고 투자도 활발하죠. 그럼 이 큰 그림 안에서 오늘 같이 볼 자료의 주인공 중 하나인 서브로보틱스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서브 로보틱스는 주로 미국에서 음식이나 소포 같은 작은 물품들의 라스트 마일 배송을 로봇으로 자동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아, 그 작은 로봇들이 길 다리면서 배달하는 거요? 네, 바로 그거죠. 도시 환경에 특화된 소형 로봇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한 300대 정도 운영 중이고요. 근데 주목할 점이 우버이스랑 계약을 맺었다면서요? 이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파트너십이죠. 우버이스라는 거대 플랫폼과 손을 잡은 거니까요. 2025년까지 로봇을 2,000대까지 늘린다는 목표도 있던데 이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게 많은 건가요? 2,000대면 분명 의미 있는 확장인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ARK의 전체 시장 예측 규모에 비하면 아직은 시작 단계라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로봇들이 그냥 로봇이 아니라 3세대, 젠3 모델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엔비디아 제슨 오린칩 기반인데 이게 고성능 AI 연산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아, 엔비디아 칩이요? 그럼 기술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레벨 4 자율주행이라고 하던데. 네, 레벨 4 자율주행 구현이 목표인데요. 이게 특정 조건, 예를 들어 정해진 구역이나 날씨 조건 하에서는 운전자 개입 없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을 말해요. 와, 그럼 지정된 곳에서는 알아서 다 다닌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직은 모든 도로를 다 갈 순 없지만 마이애미나 댈러스 같은 실제 도시의 서비스 구역 내에서는 사람 도움 없이 스스로 운행하면서 데이터를 쌓고 있습니다. 이게 젠트리의 핵심이죠. 센서 성능이나 장애물 피하는 능력, 주변 환경 인지 능력이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복잡한 도시에서 이걸 굴려보면서 얻는 데이터와 경험이 핵심 경쟁력이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실제 도로에서 어떤 변수가 있는지, 배송 성공률은 어떤지, 예상 못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운영 노하우는 그냥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따라하기가 어렵겠네요. 네, 이게 강력한 진입장벽이 될 수 있고요. 나중에는 이 로봇 자치 판매뿐만 아니라 이 운영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라이센스하는 사업 모델로도 확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장성은 정말 커 보이는데 근데 항상 이런 성장주들은 재무 상태가 좀 걱정되잖아요. 자료에도 보니까 월가 목표가는 높던데 위험 요인도 같이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 점도 봐야죠.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목표 주가를 평균 한 16달러에서 18.7달러 정도로 보면서 현재 주가 대비 40에서 6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오, 꽤 긍정적이네요. 네. 그리고 1분기 기준으로 현금도 한 1억 9,800만 달러 정도 고유하고 있어서 단기 운영 자금은 괜찮아 보이고요. 분기별 배송 건수도 막 75%씩 늘고 있거든요. 와, 성장은 정말 빠르네요. 근데 동시에 영업이익 지표인 EBITDA는 마이너스 710만 달러예요. 아직 적자라는 거죠.
마진도 낮고 공급망 문제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경쟁도 당연히 심해질 거고요. 전형적인 성장주의 딜레마네요. 돈은 계속 벌어오는데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고 외부 자금이나 시장 상황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겠어요. 금리 같은 거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 손실이나 현금 소진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경기 침체 같은 외부 충격에 좀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위험 요인입니다. 썰브만의 차별점, 핵심 경쟁력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ARK는 아마 세 가지를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실제 도시 환경에서의 운영 데이터. 이게 정말 귀하거든요. 네, 실전 경험 데이터. 둘째는 우버이츠 같은 대형 플랫폼과의 연계. 이건 안정적인 수요 확보와 빠른 확장에 유리하죠. 마지막은 순수 AI 기반의 자동화 기술 그 자체고요.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기 힘든 해자, 즉 진입 장벽을 만든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로봇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데이터를 쥐고 있고 큰 파트너가 있고 기술력도 있다는 거군요. 네, 실제 환경에 적용하는 기술력, 운영 능력, 그리고 데이터, 이게 핵심이죠. 종합해보면 단기적인 재무 부담이나 위험 요인은 있지만 그래도 가진 현금, 실제 서비스 확장 속도, 기술력, 그리고 우버 같은 강력한 파트너십을 볼 때 장기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ARK나 월가의 평가도 이걸 뒷받침하는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장 변동성이나 경쟁 심화 같은 리스크는 계속 안고 가야 하는 부분이고요. 관리가 필요하겠죠. 네, 오늘 자료 덕분에 썰브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ARK 인베스트의 큰 그림 안에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자율 물류 혁신의 한가운데 있는 흥미로운 기업이네요. 물론 숙제도 안고 있고요. 그렇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보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걸까요? 이 자율배송 로봇들이 단순히 물류 효율만 높이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도시의 물리적인 모습, 예를 들어 가게 앞 풍경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 방식 같은 것들을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도시 자체가 변할 수 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건 정말 자료에는 없는 우리가 상상해봐야 할 부분이겠어요. 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자료 공유해주시고 또 깊이 있는 분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